안녕하세요. 바이 MJ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T 템플릿을 혼자 제작해보다가 같이 공유하면서 작업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음향 퀄리티나 영상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한 페이지짜리고요. 3단 도식화까지는 아닌데 그냥 3단 요약 방안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최근에 제가 제안서 프로젝트 하나 했던 게 있는데 거기 담당자분이랑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발표용에 맞출 거냐 인쇄용에 맞출 거냐. 발표에 맞추면 이제 좀 더 시각적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인쇄에 제약이 있고 인쇄에 맞추면 또 발표 제약 따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통은 중립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둘 다 쓸 거 고려하셔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한 개의 파일로 가져가야 되냐. 물론 시간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두 개의 각각 플랫폼에 맞는 자료를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해서 실제 그 프로젝트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따로따로. 발표용 따로, 인쇄용 따로 작업을 했고요. 그 경험을 한번 공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들게 됐고 이 주제는 가상으로 전략 노출 방안이라고 잡았고 한 페이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깔아줬어요. 이 바깥에 그 라인 네모는 세부 운영 방안을 묶어주는 큰 카테고리 역할을 할 거고 이 작은 네모, 남색 네모는 각 운영 방안을 뜻하는 거죠. 보통 이런 방안이나 전략 같은 경우에는 3개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많아도 4개가 가시성이 가장 높고요. 조금 이제 진한 색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큰 네모는 말 그대로 그냥 제목, 타이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강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이름만 넣고요. 실제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강조해야 될 건 이 네모 박스죠. 조금 더 진하게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라인도 살짝 옅게 해서 포인트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맑은 고디 기본 폰트로 사용을 했어요. 실제 그래서 작업도 10분 안에 다 작업이 끝난 것 같은데 보통 폰트 제약이 많아서 실제로도 기본 폰트만 쓰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맑은 고딕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제가 임의로 이름을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계속 이렇게 디테일 맞춰주시는 게 좋고 첫 번째 방안은 그냥 임의로 막 생각하다가 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협업, 코워킹 별의별 거 요새 유행하는 말들 다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협업, 기회 확대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봤어요. 위치 잡아주고 이따가 이게 화면이 지금 잘려 나오는데 영상 사이즈를 잘못 잡아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넣은 거예요. 같은 색 그라데이션으로. 예전에 PT 꿀팁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면 조금 더 폰트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라서 그라데이션을 같은 색으로 흰색과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줬어요. 그렇게 2번, 3번 다 복사해서 이름 넣고요. 작업하실 때 눈금자, 눈금선 다 켜고 하셔야지 이렇게
글씨를 복사를 하면 이렇게 같은 동일 여백 이런 게 다 뜨니까 좀 더 완성도 높게 작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고 계속 전체적인 이제 비율을 맞춰야 하니까 이렇게 네모 박스를 복사를 해서 내용을 입력하는 네모 박스를 만드니까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흰 백그라운드에 라인만 잡아주고요. 엄마 카테고리 박스가 살짝은 뜨는 것 같아서 둥둥 뜨는 것 같아서 라인으로 좀 잡아주려는 느낌을 내봤어요. 계속 F5 전체 화면 하시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눈금자 눈금선 있는 경우엔 더 실제 화면이랑 달라 보일 수 있어서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화살표로 양쪽 화살표로 하는 게 네, 좀 더 잡히는 느낌이죠. 지금 이건 인쇄용이에요. 인쇄용. 지금 화면 위아래가 잘렸는데 실제 화면에서 폰트가 좀 작지 않나 싶은 것도 인쇄하면 굉장히 커요. 저도 뭐 고객 보고 대상이 임원분들이다 보니까 글씨를 크게 해야 된다 하더라도 폰트 10에서 11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뽑아보면서 인쇄 직접 해보시면서 작업하는 게 좋긴 한데 시간이 안 되시니까. 줄 간격은 저는 항상 줄 간격을 기존의 1이나 1.5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1.3으로 지금 1.15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바꿀 건데 1.3으로 해야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거라서 뭐. 네. 그리고 문자 간격도 살짝 좁게 해봤어요. 맑은 고딕이지만 최대한 그 안에서 해줄 수 있는 포인트들 많이 좀 디테일 만지면 그래도 좀 더 예뻐지니까. 네. 그리고 단락을 띄고 작업을 하고요.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F5. 제가 화면이 다 안 나온다는 걸 되게 늦게 깨달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혀서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를 그라데이션으로 도형이 잘못 났어요. 그냥 같은 색을 하는 건데 확실히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꿀팁 같은 것도 계속 찾아보고 공부해야지 확실히 워낙 요새는 PT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 같은 거는 계속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각 글씨가 지금은 다 그라데이션으로 작업을 한 건데 하얀색은 하얀색 그라데이션. 이거는 제가 이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서식 복사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거 서식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선도 살짝 조정을 하고 너무 두껍죠? 너무 진하죠? 내용도 이렇게 위치 조절해서 복사하고요. 위치 잘 맞춰야지. 기본인데 기본만 해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큰 화려한 디자인을 2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간단히 충분히 신경 많이 쓴 느낌을 내실 수 있는 거죠.
여기 글씨 또 복사해서 쪽번호 하나 넣으려고 하고요. 쪽번호는 중요한데 강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한 색상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쇄용이고요. 지금 전체 화면이 위아래가 살짝 계속 잘려 나오는데 이제 발표용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쉐어나 이런 외국 PT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확실히 발표는 다 어두운 색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게 눈 부담도 덜하면서 부담이 덜하니까 더 내용이 확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는 발표에선 넘버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넘버링을 하는 이유가 보고서나 페이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지금 내가 어딜 보고 있나 어떤 카테고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나 확인용으로 넣는 건데 사실 발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어디까지 왔나 이런 것까지 확인할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무슨 말 하는 건지도 순간순간 캐치하기 페이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페이지 안에서 하려는 메시지만 정확히 전달해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쇄용을 지금 우리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버링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쇄용을 아까 만든 인쇄용 자료를 눈앞에 이제 우리 자료 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계시면서 그 페이지에 대한 발표용으로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를 두 개를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발표용에서는 과감히 생략하는 게 좋으시고요. 폰트 색이나 네모도 이제 다 반전을 시켜줄게요. 우리가 인쇄는 거기에 끄적끄적 될 수도 있고 그거 충분히 가져가셔서 볼 수도 있고 근데 발표는 이제 그때 딱 발표하고 굉장히 간략한 뭔가 인사이트를 줘야 되는 거니까 정말 과감히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세부 전략 운영 방안 3개가 이거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거다. 니까 그 세부 운영 방안 3개가 강조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 내용은 키워드로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개괄식으로 키워드는 좀 그렇다 싶으면 좀 더 진짜 개괄식으로 아예 요약이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말로 다 설명하실 거잖아요. 말로 하는 거를 화면에 텍스트로 나열해서 띄워놓는다고 해서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올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내 바로 앞에 있는 인쇄는 읽을 수 있어요. 글을 읽는 거니까. 근데 화면이랑은 이게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 플랫폼에 맞는 표현 수단에 맞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 전략 운영 방안 안에 각 3개 안에 그 또 내용은 키워드를 이렇게 요약으로 정리하시고 하얀 박스를 이제 이렇게 3개 일단 복사하시고 이거는 이 3가지 운영 방안 어떻게 추진하겠다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거는 말로 풀어도 되는 거고 여기 화살표 이제 다시 가져오고요. 색상 반전 다 시킬게요.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강조 부분이니까. 확. 이제 여기다가 아이콘을 넣는 게 가장 좋겠죠. 진짜 말 그대로 시각. 우리 아이콘이나 심볼 같은 거 진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전달력을 갖고 있고 아이콘 3개로 그냥 인상을 확 주는 거죠. 우리가 못해도 진짜 이 페이지에서는 이 3개만 기억해라. 보통 제안서 발표하시면 40페이지. 40페이지는 기본 되잖아요. 그리고 제안하는 업체가 한 개도 아닐 텐데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려면 각 페이지마다 하려는 메시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콘이 좀 의미를 지닌 것을 넣고요. 이게 제 PPT에 포함된 아이콘인데 상업적 이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넌 프로젝트 같은 사이트에서 전 아예 유료 구독하거든요. 그러면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무료 아이콘 사이트 많으니까 그런 데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콘 3개 전체적으로 맞춰서 F5 계속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중앙으로 내려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얘네도 맞춤으로 계속 확인하세요. 같은 중앙에 있는지. 네. 이렇게 하면 인쇄용이고 이게 발표용이고. 최대한 같은 컨셉에서 표현 방식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화면이 위아래가 잘려서 비율이 안 맞아 보이는데 이 정도로만 작업을 해도 저는 이게 다른 페이지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차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아니면 발표용에도 쪽번호를 넣어서 구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헷갈리지 않고 발표랑 인쇄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꽤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발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진도를 나가보자 하면 인쇄를 할 게 아니니까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뭐 여기서 효과를 크게 줄 건 아닌데 이 아이콘 색깔도 백그라운드 색깔이랑 맞추고 그림자 옵션을 좀 줘보려고 해요. 이게 화면에서 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를 주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생동감 넘치죠. 투명도를 이게 그림자의 투명도 기존 거가 60인데 그걸 그대로 주면 좀 올드해 보일 수 있으니까 투명도를 더 옅게 해서 80 정도로 저는 줬어요. 70, 8에서 80. 다 줘보려고요. 큰 박스도 주고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도 계속하고. 다 서식 복사로 하면 빠르게 되죠. 이거 그대로 파일 업로드 할 테니까 서식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텍스트만 바꿔서 쓰셔도 되고요. 그림자를 다 줘봤어요. 실제 발표용 같은 경우에는 큰 화면에서 띄우면 훨씬 더 임팩트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제작한 게 기본 폰트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2개 버전을 제작을 한 인쇄용 발표용 자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작업을 하면 2 버전 다 금방 작업하실 수 있어요. 먼저 인쇄용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용 색반전 시킨 다음에 뭐 잘라낼 거 다 잘라놓고 아니면 아예
띄워올 것만 띄워오고 하면은 훨씬 빠르게 작업이 돼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작업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바짝 했던 것 같아요. 2개 버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정말 조금 더 정성을 들이면 사실 폰트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도 워낙 이제 폰트를 만지는 게 변수도 많고 발표 장소가 다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약이 많아서 그냥 기본 폰트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PDF로 하는데 그러면 또 애니메이션 못 주니까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폰트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냐? 잠시만요. 먼저 페이지를 같은 걸 복사해서 이거는 노토산스 KR이라고 하는 폰트고요. 구글 폰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링크 밑에 올려놓을게요. 굵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데밀라이트랑 볼드 표현 가능한 굵기가 굉장히 많아서 자주 쓰고 있거든요. 이거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또 주의하실 게 발표용 그러니까 제안서 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발표라도 여기서는 정보 전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고딕 계열로 작업하시는 게 베스트긴 해요. 다른 미용 폰트 넣는 것보다 그런 건 이제 강의나 진짜 완전 화려하게 작업하는 거에서는 넣는다지만 이런 데서는 크게 노토산스 굵기 표현만 다 같은 폰트로 다르게 하고 있고요. 폰트만 적용했어요.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변화인데 조금 더 쿨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아예 제목도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가 너무 많아서 좀 두껍다. 볼드도 두껍고 레귤러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좀 더 쿨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 심플하게 작업을 한 게 이게 이제 크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사실 새로운 시도였어요, 저도. 근데 의외로 저한테 그러니까 제안을 하시려는 제안사에서는 만족을 하셨던 게 이런 식의 접근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도 없으니까 시간적인 부분으로 그래도 꽤 괜찮게 받아들여 주셨고 발주처에서도 괜찮게 봤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준비를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영상의 끝이고요. 다음에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원하시는 아이템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사실 누가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 주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이엠제였습니다.